네, 담보 물건 가겠습니다. 네, 담보 물건은 책자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담보 물건은 그 위에 채권이 있어야지 담보 물건이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3편 채권이 있어서 2편 물건에 담보 물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담보 물건 할 때는 여러분들 동네 한 바퀴 그냥 산책 한번 해보세요. 동네마다 카센터는 하나 정도는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동네마다 전당포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당포. 혹시 전당포 관련된 영화 있어 없어요? 그 아저씨 나오잖아 거기. 주인공 누구요? 저 액션 멋있게 하잖아요. 그 시작된 곳이 전당포도 시작해요 거기서. 그죠? 전당포가 있고. 이 전당포는 또 누가 또 활용할까? 요즘 보면 이제 대학생들 집에서 노트북 제일 비싼 거 사가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또 어디다가 맡기고 전당포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경우 있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혹시 명품 가방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없어? 거기 딱 꽂혀가지고 가방 모으시는 분이 취미분도 있어 없어요? 아니 뭐 돈이 많아 사는 게 아니고 달달이 할부금 내가면서도 그걸 갖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직장 그만뒀어. 갈 데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팔든지 요즘 당근 마켓 당근 있잖아요. 내놓고 팔잖아요. 아니면 팔기지만 억울하면은 이제 그거 전문적으로 맡아주는 전당포가 있어. 그래서 명품 가방을 뭐로 맡기고 담보로 집어넣고 돈을 빌려 쓰죠. 그 돈 다시 갚으면 다시 갖고 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동산담보라고 그래. 무슨 담보? 그러니까 전당포는 돈을 대출해 줬으니까 대출 채권 때문에 동산담보를 갖고 있죠. 네? 그걸 법률용어로 질권이라고 해요. 무슨 권? 질권.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 무슨 애? 은행도 대출해주는 채권이 있으니까 부동산 담보권 갖고 있으니까 무슨 권? 저당권. 근데 TV에서 나오는 저축은행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그래요? 그냥 전화번호만 누르라고 그래? 누르면 얼마가 뚝 나와? 제일 만만한 금액이 300만 원이래요. 사람들이 만만한 금액이 얼마다? 300만 원은 어떻게든 뭐 해서 갚을 수 있는 그 자꾸 잘 누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300만 원. 그럼 무담보 대출이에요? 유담보 대출이야? 그럼 이 일에 쓸까 안 쓸까? 씁니다.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담보 물건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공부하는 팁을 드리면 꼭 책상 앉으셔가지고 책상 앉을 때도 그냥 앉으면 되는데 또 어떻게 돼요? 책상 지저분하니까 또 책상 닦아야 되지. 정리해야 되지. 그럼 앉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또? 공부 바로 하면 되는데 또 앞에서 학개론 할까 민법 할까 공법 할까 또 그 고민하고 있어. 잠시 또 머리 식힌다고 잠시 가서 커피 한잔 타다 놓고 또 고민하다가 뭐야 공부하다 2페이지 읽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책을 뭐예요? 그거 한 5번만 해보세요. 그 다음 또 공부는 재밌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애들 뭐 1등 하고 이런 애들 전부 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습관이야 습관. 그게 하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습관이야 습관. 공부도 습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럼 최소한 습관은 뭐냐면 아침에 벽 보고 나왔다가 벽 보고 들어가서 매일마다 벽만 보고 공부하세요. 그래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봤어 안 봤어? 민법을 매일 봐야 안 봐요? 안 보지? 책 보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뭐야? 벽에 있는 제목이라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고 학개론 민법은 어차피 운명을 같이 하는 거니까 학개론 민법을 매일 목차를 한 번씩 뭐하고 보고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매일 2번씩 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모여서 되면 한 두 달 하게 되면 안 보면 이상해. 보게 돼 있어. 습관이야, 습관. 무의식의 습관. 그렇게 5분 공부로 하시면 합격합니다. 내용 가지고 공부하겠다고 딱 목표 세워놓고서 3시간 앉아서 공부해봐야 아무 생각도 없어요. 틈틈이 뭐 한다? 눈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애들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은 애들한테 책 목차 적어가지고 엄마가 적든지 해가지고 복사해놓고 애들한테 매일 한 번씩 읽히세요. 읽을 때마다 돈 1,000원씩 주세요. 한 달 동안 시켜보세요. 그러면 지가 한다니까, 공부한다니까. 목차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습관들은 목차가 들어가 있어, 목차. 그래서 담보물건 동네 한 바퀴 도세요. 먼저 어디 간다? 카센터. 카센터 주인, 자동차 주인이 맡겨놓고 갔어요. 오늘 안 돼. 그러니까 뭐 내일 찾으시라고. 현수 맡겨놨죠. 자동차 지금 점유하죠. 여기저기서 부품 사다가 장착하죠. 그럼 지출 비용 상한 채권이 있죠. 무슨 권? 유치권. 그러니까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동산담보, 질권. 은행, 채권, 부동산 담보, 저당권. 동네 한 바퀴 돌면 뭐가 나온다? 담보물권. 그래서 더운 여름날 공부하실 때 정비공장 가셔서 유치권 공부하시고. 시원하죠? 또 은행도 시원하죠? 은행 가서 표 뽑고서 계속 뭐하고 있어? 저당권 공부가 되면 다시 나오고. 전당권 들릴 필요 없어. 시험법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특징을 보게 되면 그래서 채권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선은 좀 나중 설명해야 되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351페이지 가세요. 유치권. 무슨 권? 자, 유치권 의의를 잘 좀 기억하세요. 자, 유치권 공식 들어갑니다. 저보세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합니다. 뭐 한다? 돌리세요. 이렇게 타인 물건 점유. 유치권은 손가락 2개로 해결하는 거예요. 점유하다가 따단딴딴 채권. 해보세요. 여기다 가운데 끼라고. 그리고 손 벌리세요. 유치권. 다시 뭐 하다가 물건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한다. 무슨 권? 그 유치권 공식을 기억하면서. 그럼 거기 시작된 단어가 뭐예요? 아니 거기 유치권은 타인의 뭐예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하다가 점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돌아야 돼요? 점유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그죠?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뭐가 있다면, 네, 채권이 뭐에 있다면, 변제기 있어야 되겠죠? 변제 받을 때까지 뭐 할 권리가 있다? 응?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얘기죠. 그럼 특징이 뭐예요? 먼저 뭐 하다가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막 점유하다가 이 물건 관련된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뭘 돌리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이 뭐다?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그러면 이 채권은 대출 채권이 아니죠. 갑은 소유권이 있고요. 카센터 주인은 모두 있고요. 모두 있어요. 그러면 갑은 간접 점유일까요? 갑은 점유가 없는 걸까요? 간접 점유 땡! 점유는 없어요. 이 사람은 절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채권이 빌려준 채권이 아니죠. 처음부터 유치권자가 아니고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비용 지출 상한 채권이 있어서 안 주면 뭐 한다? 유치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유치권 설정자가 아니에요. 계약관계가 아니라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갑은 뭐만 있을 뿐. 본권 대표 소유권만 있지 뭐가 없다. 본권 아닌 점유란 말은 절대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점유는 누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유가 나중에 뭐 하면 특질이 상실되면 유치권도 뭐 한다? 소멸하지. 창피하게 점유가 될 때 본권 밑에 붙어 살다가 점유가 사라지면 유치권도 소멸하잖아요. 그러다가 상실했다가 이것이 만약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되면 모두 부활해요. 유치권도 다시 부활하지 않을까? 느낌이. 그러니까 이쪽은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만? 점유권 물청만 존재하면 되지 무슨 권 물청은 필요가 없다. 네? 유치권 물청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쪽은 뭐 준용할 필요가 없어. 213조 뭐 할 필요도 없고 214조 준용할 필요가 없죠.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거 이 방은 없다고요. 여긴 뭐만 있으면 돼. 여기는 점유권 뭐예요?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제거 방해 예방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 상실이 만약에 침탈이면 뭐라면?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아무 때나도 10년이에요. 뭐 기억은 들어가 있어. 괜찮아. 1년 이내. 침탈 당하면서 1년 이내에 204조를 던져서 점유를 뭐하면 회수하면 처음부터 부활합니다. 아셨어요? 네? 그럼 모두 부활하는 거예요. 유치권도 자동 부활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는 거. 유치권 물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 찬란한 트럼프는 뭐가 없다. 유치권 물청 아무것도 인정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점유권 물청은 별개라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의에서 유치할 권리가 있다 돼 있지.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없어.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지만 뭐가 있는데? 입장권 있는데 유치권자는 오직 생명이 뭐다? 이 점유 하나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가 없어. 무슨 변제? 입장권 줄 이유가 없어요. 뭐로 버티는 거예요? 현재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점유, 압류, 이전 유치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경매를 집어넣었어. 에? 그럼 경락대금 들어가는 뭐는 없지만 입장권 없지만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야? 개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경락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달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꺼져.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생명 오직 뭐만 가지고? 점유. 그러니까 새로운 경락인이 얘를 갖다가 점유를 이전받으려면 가서 흥정을 해야 돼. 얼마를 주시면 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점유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거의 반 이상이 다 해결이 돼요. 총칙은 취소, 뭐다? 3편 채권은 해제, 물권은 뭐다? 점유. 이 6글자를 잘 해결하시면 60점 넘는데 아무 무리가 없다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유치는 뭐가 생명? 그럼 유치권은 이제 뭐가 없다? 그래서 물상대성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요. 무슨 상? 저당권 점유하다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에서 경락대금에서 우선 면제 받는 게 목적이죠. 예?
근데 건물이 화재가 났어요. 경매 못하죠. 죽는 거 아니야. 화재 보험금으로 밖에 있으면. 어차피 돈 회수가 목적이니까. 경락대금 대신 어디로 들어간다? 보험금 들어가서 배당받으면 돼. 물어봅시다. 지금 건물이 있는데 A는 유치권 행사 중이고 B는 저당권 설정돼 있습니다. 건물에 지금 뭐가 돼 있다고? 지금 건물에 두 개가 있어. 지금 뭐가 붙어 있어요? A는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무슨 권 행사 중이고 유치권 행사 중이고, 이쪽은 채권 때문에 지금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이야기. 자, 건물 불 지를게요. 뭐 한다고? 화재가 났습니다. 자, 유치권 불 끌어가야 돼요? 불 구경이에요? 잘 생각해야 돼. 뭐 한다고? 여긴 불 끌어가야 돼. 왜요? 아니, 지금 점유하고 있다 불 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기서 타 죽어? 불 꺼야 되겠죠. 저당권자 불 끌어갑니까? 불 구경 갑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여기는 뭘 하지 않으니까. 이게 다 점유 얘기라니까. 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건물 날아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다 타버렸어. 자, 화재 보험금이 생겼네. 무슨 금? 여기는 무슨 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점유가 생명했는데 없어졌잖아. 입장권 없으니까 여기 들어가는 모두 없다. 입장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성? 물상대성이 없지만 이 사람은 우선 변제가 목적이죠. 경락대금 대신에 바뀌었으니까 물상대의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야. 그러니까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없죠? 응? 물상대성 없지? 여기 물청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유치권 나오면 우물에 물이 없다. 뭐 없다고요? 이렇게 일단 기억하세요. 우물에 뭐가 없다? 목말라 죽겠는데. 자, 타는 목마름. 뭐라고요? 타는 목마름. 이렇게 좀 적어 놓겠습니다. 타는 목마름은 타담보 제공 청구권입니다. 뭐라고요? 타담보 제공은 저기 채무자 권리지. 누구 권리? 채무자 권리지. 누구 권리가 아니다.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아니다?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가면 유치권 딱 쳐놓으면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물에 물이 없으니까 타는 목마름. 딱 주제야. 아까 관습법지, 법률법지 안 되는 거 쫙 펴보세요. 법정생각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나대지 마라. 함께. 아까 나대지 마라. 에? 함께. 공동으로. 환장하겠네. 그거 딱 치고 시험장 들어가서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답을 맞춰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나중에 문제풀이가 포인트 아니에요? 그죠? 유치권 나와서 뭐 어떻게 얘기해? 몰라도 우물에 물이 없다. 타는 뭐다? 목마름. 이걸 멋있게 딱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 한번 저거 찾아서 한번 체킹하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유치권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응?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설명드렸어요. 앞에 있겠죠? 네, 쭉 가다 보면은 타만 찾으면 되는데
360페이지 가보세요. 자, 360페이지 가시면은 맨 밑에 327조가 있죠. 응? 맨 밑에 타 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이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유치권자의 권리입니까? 채무자 권리입니까? 채무자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써봐요. 우물에 물이 없다. 뭐다? 타는 목마름. 타자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 담보 제공은 누구 게 아니고 유치권자가 아니고 누구 거다? 채무자 권리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측에 가로 3번에 뭐가 나와요? 점유의 상실이 나오죠?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자 무슨 요건이에요?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 발생했죠? 따라서 뭐가 상실하면,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다가 점유가 뭐 당하면 361페이지에 가로 3번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도 본권 유치권은 뭐 하지만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게 204조예요. 몇 조?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를 뭐 하면 회복, 점유가 부활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되어 본권 유치권도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되죠. 우측에다 써볼게요. 우측 무슨권자 적어 놓으시고 유치권자 적어 놓으시고 유치권자는 몇 조는 없다는 걸까요? 213조, 214조 없다는 얘기죠.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있어요. 점유권 물청백이 없다고요. 무슨 권자는? 뭐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쓰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할수 쓰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뭐 3월달 가서 4월달 다시 오겠죠. 이게 뭐예요? 유치 찬란한 트럼프는 뭐가 없다.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본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 그러니까 뭐가 생명이니까. 돌다가 점이 날아갔다가 사라지면 사라지고 부활하면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권 물청은 없다. 유치권 물청은 없고 점유권 물청밖에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고요. 다시 또 이제 앞으로 가세요. 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치권 351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치권 특징은 점유부터 시작되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럼 시작되는 단어 봅시다. 이제 성립 요건 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352페이지 가세요. 352페이지 맨 위에 표 있습니까? 박스에 유치권 XX 들어가 있죠?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다. 우선 변제권 없어도 뭐로만 개기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점유로 개기는 거니까 입장권 없어도 관계없죠. 물상, 대상 있다 없다? 그게 뭐예요? 지금 했던 거, 이거. 우선 변제권 없어서, 그래서 뭐가 없다, 여기. 유치권 물청 없다. 타담보 대공은 유치권자 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습하는 거, 이걸 기억해 놓으라는 얘기. 자, 그럼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유치권 목적물 가로 1번에 2번 있습니다. 타인 물건이라고 돼 있죠. 무슨 물건? 자, 자기 물건 가지고 유치권 될까요? 아니, 여기 무슨 물건이요? 자기 물건 가지고 안 되죠? 자, 토지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있을 때 지상물은 임차인 겁니까? 임대인 겁니까? 아니, 빈 토지 빌려서 임차인이 건물을 지었어. 그걸 지상물이라고 그래. 무슨 물? 그러면 땅 주인 거야? 빌려 쓴 사람 거야? 임차인 거 아니에요. 임차인이 자기 소유 가지고 그거 가지고 유치권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네?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어야 돼요? 내 물건 가지고 내 소유자로 점유하면 되지. 계속 유치권 공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에. 따라서 찾으셨어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다. 일을 시킨 도급인이 있고 일을 맡은 을이 있는데 수급인이 지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면 원시 취득자는 수급인입니다. 일 시킨 자는 누구지만 도급인이지만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 자기가 돈 들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수급인은 건물 원시 취득자 소유자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수급인 소유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은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유치권 가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지. 유치권자로서 점유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판례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수급인 재료 노력이 나오면 건물은 누구 거다? 수급인 원시 취득한 거야. 그러면 소유자로서 점유하면 되지. 유치권 점유를 가지고 소재기하면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측에 353페이지에 핵심 콕콕이 있을 거예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있죠. 시험이 나오면 거의 여기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치권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뭐 한다? 암기가 돼요, 근데? 그럼 이제 원리 들어봅시다. 1번, 보증금. 자, 보증금 이 공식이 맞습니까? 주인,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 부동산 관련 지출 비용은 아니죠. 보증금을 건네고 부동산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예요. 뭐 가지고? 이게 안 맞잖아. 타인의 물건을 점유 중 타인 물건 관련 채권, 유치권 이게 많은데 보증금은 점유 관련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다음 두 번째 거 권리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권리금도 내고 들어가지. 보증금 줘야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점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안 되고 보증금 가지고도 뭐가 안 되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야기예요. 자, 보증금 가지고도 뭐가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뭐 가지고도 유치권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건 뭐예요? 아니 뭐 매매대금 채권이 있어서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슨 건 안 돼. 아니 대금 채권이 있어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라면 하면 안 되지. 왜? 이 물건 뭐 하다가 그 물건 관련 지출 비용이 아니잖아요. 목적물 대금 채권이지. 다음 네 번째 거, 임대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 물건을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 채권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끝에 지상물하고 뭐가 있어요? 이것도 돼야 안 돼요. 이건 자기 거거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속물 나왔네, 그죠? 아까 부속물 기억나요? 뭐? 부합물, 부속물 있었잖아. 부속물, 지상물은 누구 거예요? 지 거예요. 자신이 소유자니까 뭐 하면 안 된다? 유치권 안 돼. 그럼 여기서 임차인 관련된 거 있죠? 보증금, 권리금, 또 뭐 있어요? 응? 지상물. 안 되죠? 부속물도 유치권 안 되죠? 힘들면 가서 이렇게도 살아, 이렇게도 살아. 힘드니까. 글자가 안 맞아. 글자가 맞아, 안 맞아, 이거? 이렇게 살아, 그냥 뭐, 어떻게 살겠어. 근데, 임차인이 점유 발생한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될까, 안 될까? 글자가 맞네. 돼, 안 돼? 그러니까, 임차인의 무슨 비 가지고는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꼭대기 1번에 1번 판례 체킹하세요. 아주 글자가 크게 나왔네. 무슨 비?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몰라. 글자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로 나오는 게 뭐다? 인정되는 것보다도 주로 나오는 건 어느 게 나온다, 항상. 인정 안 되는 거 가지고 포인트를 잡아라는 얘기예요. 유치권, 공시권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써놓은 말은 이거죠, 이렇게. 뭐는? 유가 되면 뭐다? 이게 안 되면 글자 맞추기 놀이 힘들면. 그래서 보유 안 되고 권유 글자 아직도 못 알아들어. 아직도 지유 안 되고 되는 건 뭐다? 여기 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필요비 가지고는 또 안 된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글자가 안 맞으니까. 이건 한 세트라니까. 뭐하고 뭐는?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뭐다? 한 세트. 무슨 권? 유치권. 판례 기억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354페이지. 네, 가로 2번에 판례가 있죠. 가로 2번에 점유 중 발생한 채권에 한정하지 않으며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 뭐 한다? 성립한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자, 요거는 과거 채권이 있고요. 그 순서가 뭐냐면 과거 채권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유치권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발생한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 행사하는 게 아니고 과거 채권이 있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그 물건 관련 채권이니까 무슨 권? 유치권. 쓰세요. 왼쪽에다 A 과거 채권, B 밑에다가 현재 점유, 밑에 C 유치권 동그라미. 보통은 채권이 언제 발생해요? 아니 보통은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많죠. 근데 뭐다? 점유, 과거 채권이 있고 우연히 그 물건을 뭐해도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유치권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고 돼 있죠.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 변제를 간접적으로 장자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 인정에 비추어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 보세요. 공식은 아까 이 사람은 점유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채무자한테 뭘 줘버리면 점유를 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고 있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 간접 점유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점유를 주면 안 된다? 채무자한테 점유를 주는 순간 유치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허락받아서 제3자를 직접 점유해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합니다. 채무자 허락받아서 제3자를 직접 점유해주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는 허용하는데 누구한테 점유를 준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측에다가 소유자, 채무자 점유 X 해놓으셔야 돼요. 누구한테 점유 주면 끝? 채무자한테 점유를 넘겨주게 되면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유치권 사라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유치권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점유를 침탈당했을 때는 유치권은 소멸하지만 1년 이내에 점유환청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는 계속된 것에서 유치권은 처음부터 소멸하지 않았던 것인다고 됐죠.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주면 안 된다. 점유. 채무자한테 점유를 주게 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자, 356페이지 갑니다. 자, 5번 제목 있네요. 유치권 배제 특약. 거기까지 가로 묶으세요. 356페이지에 유치권 배제 특약. 유효, 무효? 아까 기억 안 나요?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특약 맺었으면 유효죠. 그럼 절대 무슨 권 행사하면 안 돼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죠. 그 특약이 없어야지 유치권 행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통 유치권 배제 특약 맺어야 안 맺어요? 안 맺어요? 세탁소 주인 매일 세탁물 배달해줘, 안 해줘? 원래 세탁소 주인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거기다가 들어간 채권 있죠. 원래 무슨 권 행사해야 돼? 유치권 행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장사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아파트에서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다 배달해 주잖아요. 자, 갔습니다. 갔더니만 뭐죠? 수선비 뭐죠? 세탁비가 5,000원 없대. 그러면 세탁소 주인이 그러면 다음에 줄 때 도로 갖고 오면 도로 가져가? 아니면 그냥 놓고 가? 그 유치권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 그런 특약이 없을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유치권자한테 뭐 되지 않는 것들, 인정되지 뭐예요? 않는 것들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또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무슨 권자? 자, 유치권자한테 인정되는 것들.
자, 여러분들 차종에서 보통은 뭐죠? 우리 가솔린을 보통 쓰죠. 근데 가끔 무슨 차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 혹시 여러분들 이거 쓰는 경우도 있죠. 특히 SUV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럼 디젤은 뭐로 갖다 해야 되죠? 경유. 맞나? 맞아요? 그럼 디젤차 보존하고 뭐 하려면, 사용하려면, 예? 뭐 누가 안기법 해놨더라고. 좋더라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 경유비. 예? 간과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말 붙였어요. 무슨 차? 디젤차에서, 디젤차 뭐 하려면, 보존, 사용하려면 뭐다? 경유비 뭐 하지 말 것. 간과하지 말 것. 체킹 들어갑니다. 그래서 357페이지에 가로 1번 유치할 권리 있죠. 이겁니다. 뭐 할 권리가 있다? 가장 핵심이 이거지. 점유하면서 안 주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자, 유치할 권리 있다는 거 하나 체킹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치권은 주인 바뀌어도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물건이니까 주인 바뀌어도 계속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일단 체킹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 자, 동그라미 1번 경매권 나옵니까? 여기 나왔네? 여기? 무슨 권? 경매권 나왔습니다. 다음, 그 밑에 간이변제 충당 나오죠? 여기 나왔네? 간이변제 충당. 무슨 충당? 경매하기 좀 그럴 경우 직접 소유권 취득하는 게 간이변제 충당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이 과실 수취권 있죠. 과가 여기 있네요. 과 무슨 수치? 과실 수취권이 있고요. 체킹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측에 빗자가 나오네. 무슨 청구? 또 점유증 들어갔을 때 무슨 청구? 비용 상한 청구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존에 할 때는 사용해야 돼, 안 해야 돼? 보존할 때는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현상 유지죠. 네, 그것이 324조 2항 끝에 있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59페이지에 조문이 두 개가 있죠. 거기 안에 들어 뭐 있어요? 보존에 필요한 사항. 그러니까 그 말 붙여가지고 말 드린 거예요. 뭐라고? 유치권자가 인정되는 게 뭐다? 보존, 사용. 그때 뭐다? 경매권, 유치할 권리, 비용 상한 청구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그러니까 유치권 타이틀이 나오면 일단 최초의 공식은 기억하시고요. 점유하다가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해놓고 인정되지 않는 것하고 인정되는 것을 딱 치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인정되지 않는 거 아까 뭐라고? 오, 물에 물이 없다. 여기 암기사항이 어쩔 수 없어. 판례가 그렇다 안 그렇다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조문에 가는 거. 우물에 뭐가 없다? 물이 없다. 타는 목말은 안 되죠. 인정되는 것은 디젤차 뭐 할 때? 보존 사용할 수 있잖아. 이때 무슨 비? 경매권, 유치할 권리, 비용 상한 청구권, 간이 변제 충당권, 과실 취득권. 뭐 조문에 이게
있다 없다를 해놓은 걸 제가 모두 방법이 없잖아.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결하세요. 아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빨간 날짜에, 무슨 날짜에? 그 오후에 보강 있는 거 아시죠? 아셨어요? 뭐 특별히 어디 갈 데 없으면 요즘 4인 이상 모이는 데가 어디야? 얼밖에 없어. 자, 3월 1일 보겠습니다. 네, 3월 1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